안녕하십니까. 장애인 복지론 배현수입니다. 오늘은 제10장 장애인 복지 핵심 이슈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차례로는 장애와 고령화, 그 다음에 장애와 가족, 세 번째 장애와 여성에 대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학습 기호를 살펴보실까요? 이 장에서는 장애인 복지 핵심 이슈 3가지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. 첫째는 장애인의 고령화 문제, 고령 노인의 장애 문제를 살펴보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 및 실천적 관심이 부족한 실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장애와 가족의 문제를 장애 아동, 장애 부모 및 비장애 형제, 장애 가족 지원 정책 및 실천 실태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, 여성 장애인의 성, 결혼, 임신 추가 육아, 출산 육아, 고용과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장애와 고령화 첫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애 노인의 실태를 2023년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나라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수는 약 142만 명으로 추정됩니다. 전체 등록 장애인 가운데 노인 장애인이 53.9%, 그러니까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죠. 이제 장애인 분들도 노령화가 많이 되고 있다. 왜 그럴까요? 아이들을 안 낳으니까요. 그죠? 두 번째로는 65세 이상 연령층 출연율은 지체 장애가 46.8%. 65세 이상일 때에는 이제 살아온 우리의 연륜이 있고 또 열심히 사셨잖아요. 그래서 이제 뭐 다리가 아프고 또 뭐 관절에 문제가 있고 허리가 디스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체 장애가 더 많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청각 장애가 24.9%, 뇌병변 장애, 시각 장애가 각각 9.8%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네, 청각 장애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귀가 잘 안 들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보청기를 하는 부분들, 네,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인구 고령화 현상은 곧 장애 인구의 증가로 이어진다. 네, 그렇습니다. 고령 인구일수록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그로 인해 영구적 장애로 진단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. 네. 또한 장애인들은 노화의 진행 속도가 비장애인보다 빠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노화가 오면서 노화의 발달로 인해서 장애가 점점 더 많아지는 부분들을 우리는 다 이해하실 겁니다. 인간은 뭐 발달을 하지만 노화로 인해서 이제 생겨나는 질병들이나 장애가 점점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. 뭐 걷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의 관절에 대한 부분의 장애, 또 혹은 안 들리거나 또 시각적인 부분에서 뭐 백내장, 녹내장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발생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노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장애도 더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장애인 분들은 오히려 더 그것이 노화의 속도가 일반인보다는 좀 빠르다. 평균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빠르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면 조금 더 여러 가지 질병률에 대한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치매나 이런 유병률도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요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. 제가 이제 장가게 여행을 다녀왔는데 제가 귀가 얇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방 가서 이렇게 맥을 짚었는데 저도 몸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치매가 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왜 그럴까를 보면 이명이 제가 심해요.
그 이명이 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영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사실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보면 두렵기도 하고 이게 누구나 이제는 그 노화로 인한 장애는 누구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인 부분이어서 어떻게 하면 더 더디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지금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보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장애인 노인의 실태에서 보면 경제 및 복지 욕구가 있죠. 그랬을 때 23년 기준에서 65세 이상 장애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취업률, 시험률이 타 연령대에 비해서 매우 열악하다. 네, 맞습니다.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. 그리고 2023년 65세 이상 장애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6.5%, 05%로 낮아졌다. 2020년대는 18%에 비해 다소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비율로 장애 노인 인구의 근로를 통한 소득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. 2020년 18%였는데 23년에 26.5%. 왜 그럴까? 약간 제가 볼 때에는 그때 이제 코로나도 오고 여러 가지 부분이 엄청 힘들었었잖아요. 그러면서 노인의 경제 활동이 되게 줄었었을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. 20년도에, 그쵸? 18년, 19년도에 코로나가 와서 한 3년을 저희가 고생을 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뭐 밖에도 나갈 수 없고 노인들 코로나 걸려서 사망에 이르기가 쉽다 해서 거의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경제 활동이 줄었다가 그나마 이제 23년도에 좀 더 참가율이 높아졌다라고 보는데 지금도 보면 그래서 나라에서 정책에서 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나요? 예, 노인 일자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. 그 노인 일자리 할 때 처음에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싸웠어요. 저 사람 건강한데 왜 왔냐? 저 사람 부자인데 왜 왔냐? 막 이렇게. 근데 계산해 보면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노인의 이런 장애가 발생하는 부분, 어, 신체적으로 열악함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일자리를 준다는 것은, 일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더 건강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이제 아파서 요양원에 가면 개인당 부담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라에서 부담하는 부분, 그래서 한 220에서 230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서 등급별로 뭐 본인이 70, 80 부담을 한다면 나머지는 나라에서 부담을 하게 되죠. 그와 같이 우리가 요양원에 가거나 이랬을 때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지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? 노인 일자리를 하면 30만 원씩을 주더라도 그분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는 이득이다. 그래서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막 그 일자리가 귀하고 하니까 막 싸우고 하셨는데 우리가 바라볼 때 그거는 어르신들 보험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운동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올바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갑니다. 다음으로는 장애 노인의 실태, 신체적 특성 및 보호 실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3년 기준으로 노인 65세 이상의 스스로의 건강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느냐의 비율이 43.2% 나왔습니다. 2020년도에는 49.3%였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진 평가라고 보여질 수 있네요. 그리고 23년도 65세 이상 장애 노인들의 평소 장애인 건강 상태에 대해서 나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37.8%로 나타났고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8.4%로
보고되고 있습니다. 네, 어렵죠. 또 65세 이상 장애 노인의 정신건강에 관련한 문제도 이제 발생이 되잖아요. 그랬을 때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이 12.4%입니다. 자살 생각률은 8.9%로 나타나고 있는데, 이와 같이 이제 65세 이상의 우울감에 대한 경험률과 또 자살의 생각이 65세 미만 장애인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제 주변에도 제가 아는 분도 이제 너무 아프니까, 고통스러우니까,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죽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갈까. 그래서 그때는 이제 상담을 하는 경우였는데, 암이 걸리셔서 되게 아픈 가운데 있는데, 남편분이 엄청 잘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분은 오늘 가더라도 여한이 없다. 이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. 여자 노인 어르신이었는데, 그거는 지금 삶이 그 약을 이렇게 보면 패치를 주잖아요. 마약 성분의 패치를 주는데 그걸 8시간에 한 번씩 붙이라고 했다는데 너무 아프니까 뭐 1시간에 하나씩 막 붙일 정도로 고통이 너무 극하게 이렇게 찾아오다 보니 이건 사는 게 아니다. 너무 고통스럽다. 그래서 빨리 가고 싶다. 그런데 내가 지금도 버티고 있는 건 남편 하나다. 내가 가면 저 사람 어떻게 할까에 대한 부분. 누워 있어서라도 내가 누워서 똥을 싸더라도 우리 남편이 내가 있는 것이 좋다 하니 그러고 이제 버티고 뭐 요양원이나 이런 걸 가지 않고 집에서 이렇게 가료를 하시더라고요.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런 생각이 없으셨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.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소식도 접하기도 하고,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노년을 준비할 것인가, 어떻게 건강을 챙길 것인가.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. 돈도 뭣도 아니고 건강인 것 같아요. 내 발로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한 거. 내가 지금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감사한 거.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그래도 내 발로 움직이고 남에게 힘을 빌리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저는 나중에라도 이렇게 다리가 건강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에 감사가 제일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. 네, 그 다음으로는 네, 장애노인의 이중고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애노인의 경험하는 문제는 매우 다양하죠. 빈곤의 문제, 의료 문제, 심리 정서적인 문제, 사회적 고립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여기서 어느 게 가장 크게 느껴지실까요? 네. 뭐니 뭐니 해도 빈곤의 문제가 가장 크게 느껴지신다고요? 아니면 심리 정서적 문제? 네, 맞습니다. 어느 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. 어, 그래서 이제 일반 노인이 경험하는 빈곤과 의료적 문제는 아주 보다 더 어려운 경험을 가지고 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노령화로 인한 신체적, 정서적 취약함, 금전적인 부분들도 있고, 또 신체적으로, 정서적으로 취약하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있죠. 경제적, 심리적, 신체적으로 더 많은 필요하다,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,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돈이 있으면 자식도 잘 찾아오고 하니까 외로움이 덜하겠죠. 근데 돈이 없으니까 힘드니까 자식도 안 보이고 또 내지는 또 병원에 갈 때도 아무래도 좀 더 어려움이 있겠죠.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
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 그래서 장애인 노인을 가진 이제 가족이 있잖아요. 그런 장애 노인 부양의 문제도 사실은 가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장애 노인을 부양하던 가족의 기능이 약화된 반면에서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나 정책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저도 어버이날이었잖아요, 어제가. 어제가 어버이날이었는데 요양원에 어머니 때문에 이제 다녀왔어요. 근데 이제 갔을 때 좋은 소리를 들으면 괜찮은데 점점 치매가 심해지셔서 뭐라고 해야 되나? 그 어떤 한 분을 계속 이렇게 화를 내시고 때리시고 뭐 이렇게 쫓아다니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 부분에서 보면 이제 그 지난 과거에 어떤 이미지하고 등일시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어르신도 힘도 없고 이런데 그분만 보면 그렇게 어머니가 화를 내시고 한다고 해요. 그래서 너무 많이 죄송하고 이게 또 장애가 심해지면 또 요양원에서도 우리 어머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혹은 어머니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할까봐에 대한 염려도 또 있어요. 그런 이중적인, 삼중적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죠. 네. 그래서 장애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 및 서비스 실천 방안으로는 우리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는 장애 노인의 생계 보장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장애인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 노인의 국가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혜자로서 소득을 얻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.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수혜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점점 늘어가는 생활비나 의료비를 감당하기에 이제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의료비나 또 교통비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어, 금전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얻을 수 있을 때 수급자로 또 선정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럴 때는 이런 경우에는 특별의료지원비나 부양자 수당 등을 신설해서 좀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장애인 수급자라 하면 가족이 없거나 정말 생계가 어려운 분들만 대세잖아요. 근데 어, 부양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 자녀가 부모를 복양하지 않을 경우들도 있거든요. 그랬을 때의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. 또 다음으로는 장애 노인을 부양하는 부양자에 대한 혜택과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장애 노인은 남아있는 기능을 잘 유지하고 더 이상 발병하지 않고 악화되지 않는 것이 아주 최급선무죠. 그런데 대부분의 장애 노인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며느리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도 이제 유사 연령이고 며느리 경우도 이제 너무 힘들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것들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. 어, 이상하게 자녀가 많이 하지 않고 며느리가 많이 하더라고요. 이런 부분에서 보면 또 며느리는 내부모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. 요즘 젊은 세대들은 많이 안 하지만 또 그에 대한 부분에서 모시는 사람에게 어떤 혜택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. 그래서 부양수당의 지급이나 세제 혜택, 휴식 보호 서비스 등을 확충해야 된다. 그리고 또 주간 보호나 뭐 이런 거, 가정 방문 간호 서비스, 외출 동행 이런 부분들이 체제가 강화되어야 부양을 모시는 분들이 조금 더 좀 부담을 덜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어, 저도 노인 어르신을 모셔봤지만 가족들이 다 자기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뭐 이러지 않아요. 보통 보니까.
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회적으로 이런 서비스가 있다면, 그런 혜택이 있다면 또 자녀 중에 혹시 기분 좋게 모실 수 있는 분들도 더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도 나름 해보게 됩니다. 세 번째로는 장애 유형별로 특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. 장애 유형별로 노인의 욕구가 다 다르고 문제가 다르잖아요. 그래서 그랬을 때에는 서비스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. 필요하다. 그래서 예를 들면 뇌병변 장애인 노인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분들은 뭐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월등히 빈곤이 많겠죠. 어,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식사 준비나 가사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거, 이런 것들이 많은 욕구로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죠. 이제 나이가 들면서 지체 장애가 많이 생기는데, 그럴 때 내가 움직이지 못할 때 뭐 장보기를 해준다든가 외출을 같이 해준다든가 병원을 같이 가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욕구에 맞춰서 해준다면 더 장애인의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서 좀 도움을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. 또 네 번째로는 장애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접근성과 교통 편의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실태 조사에서도 볼 때 아플 때 병의원 가지 못하거나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? 이동수단이 제한이다. 라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 이동수단의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이 36.5%로 이제 큰 원인 중에 하나로 나와 있는데, 이제 어르신이 한 분 병원에 가려고 하면 혼자서 대동해서 갈 수가 없거든요. 그러다 보면 그 서비스 동행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가서 병원에 가서 휠체어를 먼저 준비해 주고 차를 세울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한 명 이상, 그러니까 두 명 정도는 돼야 좀 힘들 때 도와줄 수가 있는데,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병원 가는 거, 또 건강 검진을 받는 거, 또 이동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서 교통편이 많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지금 몸이 지금은 건강할지라도 불편하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겪는 장애로 인해서 겪는 불편함들이 무엇이 있을까? 무엇이 가장 크게 다가올까?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. 생계가 걱정인 분도 있고, 또 아니면 내가 어, 부양하는 가족에게 미안함이 있을 수도 있고, 또 유형별로 내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, 또 내지는 교통편이 필요하다. 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나에게 그때그때 시간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되면 결국엔 누가 좋은 거예요? 장애인을 모시는 가족이 좋은 거고, 또 나도 노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나와는 별개에 대한 서비스다가 아니라 앞으로 준비된 나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는 거죠. 그렇게 보신다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되고 사회복지의 일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의 일하는 일터도 많이 생겨나겠죠. 그렇게 되면 그랬을 때 일자리 창출도 되는 부분도 있고, 음,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고민, 그런 시점이 아닌가,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. 오늘은 요 장애와 고령화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가, 또 내지는 내가 고령화로 인한 장애가 온다면 어떤 것을 받으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장애와 밀접한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네, 오늘은 여기서 1교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